말게 이 새끼들 이거. 이래서 인간들은 덜도 말고 딱 굶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해줘야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건데. 너무 괴념치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죠, 회장님. 뭔 소리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래. 영화 내부자들의 명대사 중 하나이다. 저 영화 속 대사는 실제로 벌어졌었다. 나양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입에서 나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조중동으로 인식되는 수구 언론사의 논설 주간이다. 그들이 어떻게 기업과 정치, 검찰들과 연계되어 세상을 움직이는지 영화는 마치 현실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700만여 명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보다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설계된다. 저들은 자신들의 치부는 덮어주고 서로를 이용하여 마침내 대한민국을 더러운 뒷거래의 판으로 짜는 추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당시 단지 사건으로 끝났었다. 그 결과는 매우 초라했다. 별장 성접대를 받은 자들은 김학의를 비롯 전 현직 고위급 관료들,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언론사 간부들 등 사회 고위층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관련 증거로 제시된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음성 분석 전문가도 김학의와 95% 동일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장차 모델이나 의류관계 일을 해보고 싶었다란 여대생들을 꼬드겨 건설업자 윤중천은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 촬영했다. 게다가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었다. 실제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여성들의 모발에서 플러폰 및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다.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검사장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이 사건을 1차 조사 무혐의, 2차 재수사 무혐의 등으로 결정해버렸다. 당시 김학의는 검찰총장 유력 후보였다 한다. 또한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갑근 전 고검장도 그 별장을 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치부를 자신들 스스로가 수사를 해야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여하간 김학의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문제는 재판부조차 2008년 벌어진 성범죄를 2013년에 수사한 뒤 11년이나 지난 2019년에 와서야 기소한 검찰의 수사를 꼬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려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준 권한인 공소권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사건이 있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넘쳤음에도 그 자체를 덮어버린 사건. 26살의 나이로 연예계에 데뷔한 한 배우가 있었다. 당시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통해 얼굴을 알린 그녀는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언니에 의해 발견된다. 그녀가 자살 직전 자신의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겼고 이 문건은 진실의 실마리가 되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자연이다. 배우 장자연 씨가 자살 직전 남긴 문건은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다. 그녀가 룸살롱의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으며 폭행을 당해왔으며 그 가해 명단에는 소속사 사장, 연예계 인사, 유명 언론인, 정재계 인사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그중 조선일보 사주들이 등장한다.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조선일보 방사장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대신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 처리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서 재조사 지시를 내린다. 이로 인해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가해 인물들로는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아들인 방정호 TV조선 전 대표와 동생인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등 방씨 일가뿐만 아니라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권재진 등도 포함됐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등장한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윤 총장이 방 사장과 만났을 때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윤 총장의 최측근인 법무부 간부에게 확인했고 그 간부로부터 한 언론사 사주와 과거 인연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 최측근은 소연으로 불리우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 국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뉴스타파 영상 보도를 확인하는 장면이 기자들에 의해 찍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 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한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는 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마치 대권의 꿈이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한 것이다. 윤 총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주와의 만남 뒤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 행정처와의 의심스러운 동고래와 칼럼 대필의 당사자로 공개 문건에만 9차례나 등장하는데도 아무 탈 없이 넘어갔다. 두 사람의 비밀 회동은 결국 당시 수사기관의 수장이 피고발인들을 몰래 만난 꼴이었으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중앙지검에 접수됐거나 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된 사건은 2018년 3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개 단체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무마를 위한 불법 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TV조선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민생경제연구원 등이 고발한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호 씨의 횡령 배임 의혹 사건, 2019년 3월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관련 형사고발 사건, 2019년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경영진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접수 수사 중이었다. 또한 고발 사건과는 별도로 앞서 말한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호 TV조선 전 대표와 동생인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기 내내 조선일보, 특히 방상훈 사장 일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대장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최고 수사 책임자가 고발인도 아니고 심지어 더 문제가 되는 피고발인, 주요 피의자, 혐의자를 만났던 것이다. 그것도 단둘이 독대하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것은 직무윤리 강령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된다.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완전히 뿌리 끝까지 흔드는 국기문란 못지않은 검기문란 사건인 것이다. 여하간 이 만남 이후 조선일보는 어떠한 범죄 의혹에도 기소당하지 않았다.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검사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야 정상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사람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참모들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는 늘공, 어공으로 불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 있는 공적 정신과 소신으로 일을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정부가 완성될 수 있다.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청구하는 인사위나 검증팀에서 정치적 진영 간 논리에 매몰돼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합리성을 근거로 청구되는 인사는 결국 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인사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문정부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대통령을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다.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강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모든 일은 합리적 순리에 의해 풀어야 하는 민주적 대통령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앞서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아직도 세월호의 문제도 차가운 바다 아래 가라앉아 있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2년 남짓. 이 안에 과연 제대로 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가능할까? 윤석열 하나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정치검찰과 연계된 전직 검찰 동호회의 전관들. 그들은 변호사가 되어 정계에 기생하며 사건들을 처리해준다. 그리고 기업은 그것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번다. 그 돈은 정치인들과 지역 지자체 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 등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된다. 거기다 국민의 혈세까지 보태져 저들의 유불리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된다. 오로지 표만을 의식해 정작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정책 실현은 뒷전인 협치에 매몰된 180석의 여권, 그리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리기 위한 온갖 협잡과 음모로 공작질하는 야권, 그들의 말을 빌미로 클릭수로 먹고 사는 언론들. 시민들이여 깨어 있으라. 당신이 깜빡 조는 순간 세상은 다시 되돌아간다. 이명박, 박근혜의 시절로.